챕터 9 측정과 척도입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이란 연구하고자 하는 상태, 특성, 태도, 행동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측정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속성을 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숫자를 배정하고 연구자의 주요 관심사는 개념을 측정할 때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변수로 바꾸고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측정이란 추상적인 개념이나 변수의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치나 숫자를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지표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측정의 의미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루네리는 어떤 속성의 양적인 성질을 나타나기 위해서 숫자의 배정의 규칙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캠벨은 사물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물의 속성을 지배하는 법칙에 따라서 숫자를 배분하는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홍두수는 2000년도에 자료 수집 과정에서 관찰된 현상의 경험적 개념, 즉 변수에 대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값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듯 측정이라는 정의는 우리가 개념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숫자로 부여하는 구체적인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측정의 의미에서 변수입니다. 변수는 관찰 혹은 측정 가능한 수준의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학력과 수입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변수는 학력과 수입이 되고 또 예를 들어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의 연봉을 남녀로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봉이 변수가 됩니다. 이렇듯 변수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외생변수, 매개변수로 나누어지며 속성에 따라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 연속성의 여부에 따라 연속성 변수와 범주형 변수, 측정 수준에 따라 명목 변수와 서열 변수, 등간 변수, 비율 변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과관계에 따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흔히 원인 변수라 이야기합니다.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 즉 독립변수에 의하여 변하는 변수, 결과 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독립변수가 선행 조건, 원인 또는 요인이라 한다면 종속변수는 결과, 귀결 혹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섭취가 지의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다면 알코올 섭취는 독립변수, 반응 속도는 종속변수로 할 수 있고 실험 처치가 독립변수이면 실험 처치의 효과는 종속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모두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의 주장 훈련이 역할 갈등 정서에 미치는 연구를 한다면 간호사의 주장 훈련 유무는 독립변수, 간호사의 역할 정도는 종속변수가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집단적 사회적 지지와 개별적 사회적 지지가 천식 아동의 가족의 부담감과 가족 기능에 미치는 연구에 대한 논문에서 독립변수는 집단과 개별 두 가지의 사회적 지지가 실험 처치로 독립변수이며 가족의 부담감과 가족의 기능 두 개는 종속변수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생변수와 매개변수입니다. 외생변수와 매개변수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외생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3의 변수, 방해가 되는 요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인지되는 것과 인지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통제된 것과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흔하게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해되는 요인이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이들 두 변수의 관계를 더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변수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이들 두 변수의 관계를 더욱 확실하게 이해를 돕도록 하는 변수이면서 매개 변수도 외생 변수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학습 시간과 학업 성적과의 관계를 연구할 때 시간과 학습 성과의 관계에서 외생 변수로서는 학생의 태도, 능력, 지능, 건강 상태, 시험 기간 동안의 정서적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매개 변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연구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성격 규명을 확실히 해야 하며 실험 연구에서는 외생 변수의 통제가 연구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생 변수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상실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속성에 따른 변수의 종류입니다. 속성에 따른 변수의 종류는 변수가 지닌 수량적인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데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로 나누어집니다. 질적 변수는 수로 표현할 수 없는 변수로 사물을 분류하기 위한 변수이며 예를 들어서 성별, 인종, 학력, 혈액형 등이 질적 변수에 해당됩니다. 즉 질적 변수는 서열 질적 변수와 비서열 질적 변수로 구분되며 군인의 계급, 학력과 같이 초중, 종졸, 고졸, 대졸로 서열적으로 구분하며 비서열 질적 변수는 위계에 구분되지 않는 성별, 인종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질적 변수라 할지라도 변수의 각 범위의 숫자를 부여해서 의도적으로 수량화를 시킬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성별이라고 질적 변수인 경우에 남자를 1, 여자를 2로 부호화하는 게 수량화를 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적 변수는 양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수량으로 표시한 변수입니다. 기, 체중, 성적이 그의 A입니다. 양적 변수는 연속 변수와 비연속 변수로 구분되며 연속 변수는 쉽게 표현하자면 소수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체중, 키, 나이 등은 연속 변수의 대표적인 예가 되며 이에 반해 비연속적인 변수는 정수로 표현하는 변수를 의미해서 자녀의 수 1, 2, 3은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Q나 자동차 수, 휴가 일수, 복용 알약, 생년월일, 나이와 같은 이런 것들은 비연속 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속성 여부에 따른 변수의 종류입니다. 연속성 여부에 따른 변수는 범주형 변수와 비연속형 변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질적 변수와 비연속 변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성별, 임신, 결혼, 당뇨, 사별과 같이 분리된 값을 의미하는 범주형 변수는 명목 변수와 서열 변수로 분류되며 명목 변수는 출생지, 결혼 형태, 당뇨의 유무와 같이 구분됩니다. 서열 변수는 학력, 사회 계층과 같이 대상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범주 간의 순위가 있는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연속형 변수는 서로의 연속된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체중, 신장과 같은 수치를 의미하며 수량적인 특성에 의해 구분 중인 연속성 변수가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측정 수준에 따른 변수의 정리입니다. 측정 수준에 따른 변수의 종류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명목 변수, 서열 변수, 등간 변수, 비율 변수로 나눠질 수 있는데 먼저 명목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목 변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측정 방법으로 관찰자의 유의한 속성을 분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숫자나 기호로 나타낸 변수입니다. 이는 범주형 변수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주형 변수는 질적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와 구분되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단순히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기 위해서 구분 기호로 사용하는 1과 2를 의미하지만 양적의 크기를 갖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은 1, 여성은 2라고 숫자를 배정하였지만 2는 여성 집단에 속함을 의미하지 1보다 2배의 의미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명목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서열 변수입니다. 서열 변수는 두 등급 간의 차이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지는 않고 단지 등급 간의 선후, 우열을 가리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사회 계층의 지위를 나누고자 할 때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눌 수 있고 연구자는 하1을 1, 중을 2, 그 다음에 상을 3으로 배정하여 수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만 3이 2에 속하는 대상자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이지만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서열 변수의 자료는 4층 연산을 할 수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열 변수도 범주형 변수에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 등간 변수입니다. 등간 변수는 특정한 변수 사이에 등간성이 있고 임의의 당인을 부여하지만 절대값 0의 의미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섭씨 40도가 50도의 차이는 섭씨 60도에서 70도의 차이와 수치상의 가 10도씩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섭씨의 0도는 물이 어는 온도일 뿐이지 온도가 없는 절대 0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0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체온, 학업 성적 점수, 특정 태도나 인식 점수, 지능 점수 등도 등간 변수에 행하기 때문에 등간 변수는 연속선 변수에 행하고 지능 점수, 체온, 온도는 등간 변수에 속한다라고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연속성 변수의 비율 변수입니다. 비율 변수는 측정된 변수 사이에 등간성이 있으면서 절대 0과 비율이 의미가 있는 변수로 곱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1시간에 60km를 가는 말은 1시간에 30km를 가는 말보다 2배 빠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곱하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뒷장에 보면 특정 수준에 내포되어 있는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명목, 척도는 유목, 분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지만 순위는 매길 수 없습니다. 남과 여를 순위를 매길 수 없습니다. 서열 척도는 남과 서열 척도는 경제적인 지위를 의미하며 카테고리, 상, 중, 하로 카테고리를 할 수 있고 순위를 매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이 중보다 중이 하보다 몇 배 더 부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등간 변수입니다. 등간 점수는 온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 IQ, 체온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등간 간격은 0의 의미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요. 절대 0점이 존재하는 비율 변수는 4층 연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목 변수와 서열 변수는 범주형 변수이고 등간 변수와 비율 변수는 연속성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신가요? 이렇게 측정 수준에 따른 변수의 종류는 4가지고 있고 4가지에 속해 있는 예시가 무엇이 있는지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뒤에서 나오는 통계, 도구의 신뢰도나 도구를 평가할 때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이용을 해서 평가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꼭 사측 연산에 비유해서 측정 수준에 따른 변수의 종류를 기억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측정의 개념입니다. 측정
은 어떤 규칙과 대상의 특성에 따라 숫자를 배정하는 과정으로 측정되는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의 속성이나 특성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무게, 키, 영양에 대해 지식은 측정할 수 있지만 사람은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무의미한 것입니다. 측정은 조작적인 정의로부터 시작되며 측정의 일반적인 절차는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지, 어떤 수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함으로써 절차를 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 대상자의 특징이 되며 측정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성, 정확성, 의사소통입니다. 객관적인 관찰은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검진될 수 있으며 모든 과학적인 특정 도구가 완전히 객관적이라 할 수 없으나 대부분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칙에 해당됩니다. 숫자로 나타난 측정 결과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과학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며 숫자는 단어에 의해 모호하지 않기 때문에 수량화된 측정은 여러 사람의 정보를 의사소통하는 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로 된 의사소통을 이용을 하여 척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측정의 개념입니다. 측정의 방법은 확인하고자 하는 개념의 속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규명된 속성을 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숫자를 배정합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정하며 현실과 연결이 되어 현실의 상태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추상적인 개념은 수술 환자가 수술 전에 느끼는 불쾌감, 긴장, 신경과민, 근심, 걱정의 상태를 의미하며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는 스필버그의 상태 불안 측정 도구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불안한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1점에서 4점으로 측정을 하는 게 척도의 종류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척도의 종류는 4개로 구분됩니다. 측정하려는 변수의 속성이 척도를 가질 수 있는 숫자의 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구분됐는데 첫 번째는 명목 측정, 두 번째 서열 측정, 등간 측정, 비율 측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변수에서 들어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와 비례해서 이야기가 계속 연결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앞에서 있는 변수에 대한 개념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명목 측정입니다. 측정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측정 대상의 속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별을 남가여, 혈액형 AB, AO, O형, 결혼 상태를 기혼, 미혼, 사별 등 종교, 기독교, 불교, 카톨릭 등이 있는데 이를 1과 2 또는 1과 2와 3과 4 또는 1과 2와 3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학적 계산에 사용될 수 없으며 가능한 통계 기법은 빈도, 백분율, 채빈값, 검정 등 서술 통계의 사용만이 가능합니다. 명목 척도는 4가지의 측정 범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명명 척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며 사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여하는 수준의 척도입니다. 진로는 구분되나 양으로 구분될 수 없으며 순위를 매길 수 없고 상호 배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열 척도입니다. 서열 척도는 명목 척도보다 한 단계 위인 척도를 의미합니다. 서열 척도는 상대적 서열을 표기하는 척도로 순위 척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측정 대상 간의 우열, 서열, 순위를 밝히는 척도이지만 양적인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석차, 경제적 상태 상, 중, 하입니다.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속성의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중앙값을 이용해 비모수 통계 기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는 범주형 척도로 범주형에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 등간 척도입니다. 등간 척도는 상호 배타적 범주로 완전한 범주,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규칙, 척도 간의 사이에 숫자적 거리가 연속성이 있으며 동일합니다. 가감, 더하기 빼기의 수학적 연산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등간성, 임의의 0점과 임의의 단위, 하지만 절대적인 0은 존재하지 않으며 임의적인 0이 존재합니다. 덧셈 법칙은 성립하나 곱셈 법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특정 대상의 속성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속성의 양적인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 학생의 성적, 물가지수 등입니다. 온도의 경우 예를 들면 0도는 온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어느 온도를 0도라고 하자고 협의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0점이 된 것입니다. 평균, 표준 편차, 비율, 상관계수 등을 분석이 가능하며 학업 성취도의 점수, 특정한 태도나 인식 점수 등의 등간 척도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등간성이 유지되는 척도이며 사회과학 연구에서 등간 척도의 점수가 종속 변수로 자주 사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율 척도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측정으로 상호 배타적인 범주를 가지며 완벽한 완전한 범주, 서열 순위가 있고 간격이 동일해서 수치가 연속성입니다. 등간 측정과 특정 사이의 비율 계산이 가능하며 절대적인 0이 존재합니다. 측정치의 순위, 측정치의 간격, 절대적인 크기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시간, 거리, 각도, 키, 체중, 연령, 소득, 투표율, 방송 청취율 등이 그 예입니다. 모든 수학적 계산이 가능하며 등간성이 있고 절대 0점과 임의의 단위가 있으며 덧셈 법칙과 곱셈 법칙이 모두 적용 가능한 것이 비율 척도에 해당됩니다. 전체적인 4개의 척도를 비교하자면 표 9-4 189쪽을 살펴보면 됩니다. 각 측정 수준의 비교를 해보자면 면목 척도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도, 비율, 채빈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별, 유형, 유무를 따라서 하는 게 면목 척도에 행합니다. 서열 척도는 순위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 상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선호 순위나 최종 학력, 사회적 계층에 의해 행하며 백분위, 사분위, 중앙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는 범주형 변수에 해당되며 등간 척도는 간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 편차가 구할 수 있으며 온도, 인지도, 지능, 주가 지수가 이에 속합니다. 비율 척도는 절대적인 크기의 변화로 모든 통계량이 가능하며 구매행, 무게, 소득, 나이 등이 이에 속합니다.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는 연속성 범주에 속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범주형 변수와 연속성 변수가 무엇에 행하는지, 그리고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가 어떻게 다른지를 꼭 기억하시고 명목 척도의 예는 성별, 서열 척도는 유무, 학력, 등간 척도는 온도와 지능, 주가 등의 지수, 비율 척도는 나이, 소득, 주관식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것이 비율 척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를 각 측정 수준에 비교한다면 가능한 최고의 측정 수준을 추구하고자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측정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표 9-5를 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10명의 대상자를 있는데 대상자를 명목 수준으로 나눈다면 명목 수준은 남과 여로 나눌 수 있는 1과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열 척도는 1등부터 10등까지로 서열을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 1등인지 누가 10등인지. 하지만 1등과 10등의 갭의 차이는 알 수 없습니다. 등간 수준은 간격을 의미합니다. 평균의 값을 의미하겠죠.
비율 척도는 이들이 원하는 값입니다. 실제적인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율 척도를 가지고 사칙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율 수준 척도로 측정을 해야 우리가 비율 척도를 가지고 명목 척도로 서열 척도로 다시 변형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변수를 비율 척도로 자료를 추구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척도의 유형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 평정 척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현상의 속성을 연속 손상의 점수로 평가하는 척도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척도입니다. 이는 서술 평점 척도, 도표 평점 척도, 총합 평점 척도가 있습니다. 먼저 서술 평점 척도입니다. 예시와 같이 우리가 본인들이 원하는 의미하는 것을 글자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질문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두 번째, 도표 평점 척도입니다. 이는 평점 척도 정도를 일직선상에 표시하도록 하여 일직선상에 동일한 간격으로 끊어놓고 그 밑에 해당되는 지시문을 써놓고 그 해당되는 것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NRS 평점 척도, 7점 척도를 NRS 점수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총화 평점 척도입니다. 이것은 흔하게 리커드 척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리커드 척도는 레니스 리커드가 제창한 척도로 리커드 척도라고 이야기하며 보통 10개에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여러 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각 문항에 대해 대상자가 서술 평점 척도로 답을 하게 되고,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해서 총점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개인의 특성을 점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항이 매우 그렇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의 간격이 5개이면 5점 리커드 척도, 그렇지 않고 3개이면 3점 리커드 척도, 7개이면 7점 리커드 척도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휘 구별 척도입니다. 이는 태도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주 이용하는 척도로 사물, 인간, 사건에 대한 개념이나 느낌을 양극의 뜻을 갖는 대비로 형용사군으로 만들어서 의미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형용사를 7점 척도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꼭 7점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되고 5점으로 구성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상자가 느끼는 개념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파악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어휘 구별의 값은 1에서 7까지로 1이 가장 부정적인 응답, 7은 가장 긍정적인 대답을 의미합니다. 어휘 구별 척도는 각 문항별 평균이나 중앙값을 계산하여 비교하는 분석을 주로 사용하며, 점수의 계산은 리커드 척도와 같고, 점수 계산 시 긍정적인 형용사는 점수가 높고 부정적인 형용사는 점수가 낮도록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점수가 있을 경우에 그 점수를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휘 구별 척도는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세 번째, 시각적 상사 척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바스입니다. 지극히 자극을 척도로 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중간 척도의 자료를 얻고자 구하는 측정 기법의 하나로 직선은 수평, 수직 어느 것이라도 좋으며, 시각적 상사 척도는 수치 정도나 평점 척도에 비해 작은 변화에도 좀 더 예민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측정과 척도 챕터에서는 변수 간의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으며, 명목 변수, 서열 변수, 등간 변수, 비율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척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문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측정 변수의 하나이기 때문에 꼭 변수나 척도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됨을 꼭 기억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여러 예시를 통해서 꼭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